우리 엄마가 힘들게 돈 관리해주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너 진짜 양심도 없다. 새벽 5시 30분.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 눈도 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내 몸은 이미 반사적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결혼 5년 차, 1800번이 넘는 아침을 맞이하며 내 몸에 새겨진 슬픈 습관이었다.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이불을 걷어내고 보일러가 돌아온 기가 감도는 마루 위를 조심스레 디뎠다. 옆에서 드르렁거리며 코를 고는 남자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박성준. 나의 남편. 그는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거실에서 게임을 하며 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맥주 2캔을 따 마시는 소리를 나는 다 들었다. 하지만 자는 척했다. 만약 내가 일어나서 여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얼른 자요라고 한마디라도 했다간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목소리뿐일 테니까. 아, 시끄러워. 주말에 겨우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데 왜 잔소리야?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다. 부엌으로 나와 전기밥솥을 열었다. 어젯밤 불려둔 쌀이 고슬고슬하게 잘 익어 있었다. 밥 2주걱을 퍼서 김 위에 얇게 펴 바르고 간장 양념에 볶은 소고기와 단무지, 오이 무침을 넣어 통통한 김밥을 말았다. 성주는 점심으로 김밥 싸가는 걸 좋아했다. 밖에서 파는 김밥은 쌀도 안 좋고 속재료도 부실하다나. 역시 우리 마누라가 싸준 김밥이 최고라니까 신혼 때 그가 했던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설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기계처럼 김밥을 썰어 도시락통에 가지런히 담았다. 옆에는 꼬들꼬들한 단무지 무침과 볶은 어묵을 채워 넣었다. 다이소에서 2,000원을 주고 샀던 플라스틱 도시락통은 이제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을 때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메시지 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의 급여 계좌로 2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월급날의 기쁨이 아니었다. 곧이어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3초 후, 다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자동 이체 완료. 220만 원이 박순자 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박순자. 나의 시어머니. 나는 화면에 남겨진 초라한 잔액을 응시했다. 30만 원 이것이 이번 달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전부였다. 3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 교통카드 충전 5만 원, 점심에 가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신다고 치면 4,500원씩 20일 잡아서 9만 원. 그러면 16만 원 남는데 생리대도 사야 하고 샴푸도 다 떨어져 가고 지난주 동료 남동생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미리 냈으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졌다. 울지 마, 강수정. 울지 마, 내가 동의한 일이잖아.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며느리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해야 돈 무서운 줄 알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다. 성준 씨도 거들었다.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뭐 어때? 하지만 5년 동안 내 통장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만 보았지 밀물처럼 다시 들어오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여보, 셔츠 다 다렸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다리미에 데일 뻔했다. 언제 깼는지 성준 씨가 속옷 차림으로 안방 문가에 서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 네, 다 됐어요. 금방 줄게요. 나는 서둘러 다림질을 마친 흰 셔츠를 건넸다. 그는 셔츠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 깃부분에 주름 잡힌 거 안 보여? 좀 꼼꼼하게 하지? 미안해요. 다시 해줄게요. 됐어, 됐어. 시간 없어. 그는 마치 말고 못 알아듣는 어린애를 봐주듯 한숨을 푹 쉬었다. 다음부턴 신경 좀 써.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가 씻고 나갈 채비를 마쳤을 때 나는 현관에 미리 구두를 꺼내 놓았다. 그는 구두를 신으며 무심하게 툭 던졌다. 아, 맞다.
이번 주말에 엄마 오신대. 집 좀 치워놓고 냉장고에 반찬이랑 먹을 것 좀 채워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에 부서 회식이 있어서 늦으니까 밥 기다리지 마. 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가버렸다. 나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복도를 올리는 그의 구두 굽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딩 하고 울리고 문이 닫히자 사방이 다시 고요해졌다. 갑자기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다. 몸이 힘든 게 아니었다. 뼈 마디마디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끈적하고 무거운 피로였다. 창밖으로 경기도 일산의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는 이 동네에서 꽤 새 건물에 속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내주며 생색을 냈다. 이건 내가 너희 부부 시작하라고 주는 선물이다. 수정아, 고마운 줄 알고 우리 성준이한테 잘해라. 5억 원. 나중에야 알았다. 그 5억 원 중에 3억 원이 내 결혼 전 적금이었다는 것을.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며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 벌벌 떨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원래는 엄마를 곰팡이 피는 반지하에서 꺼내드리고 싶어서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성준 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정아, 어차피 우린 한 가족이잖아. 내가 모은 돈이랑 우리 엄마가 주시는 돈 합쳐서 전세금으로 넣자. 나중에 다 우리 집 될 건데 뭐. 그때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정말 바보 천치였다. 점심시간 12시. 나는 회사 탕비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밀폐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침에 남편 김밥을 싸고 남은 꼬다리와 터진 김밥들을 모아 담은 도시락이었다. 파티션 너머 옆자리에서는 동료들이 배달시킨 치킨 냄새가 진동했다. 은채 대리님, 진짜 안 드실 거예요? 여기 다리 하나 남았는데. 박은채 대리가 바삭한 닭다리를 한 입 빼어 물며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나를 쳐다봤다. 수정 씨는 매일 도시락 싸다니고 자기 관리 진짜 철저하다. 우리처럼 매일 배달 음식이나 먹는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돼서요. 습관. 맞다. 나는 모든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돈 아끼는 것에,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것에, 사람들 앞에서 나 행복해요. 잘 살아요 라고 연기하는 것에.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다. 수정아, 엄마 괜찮다. 그냥 관절이 조금 쑤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절대 이유 없이 이런 메시지를 보낼 분이 아니다. 괜찮다라는 말을 할수록 그건 정말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다. 나는 엄마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SNS 같은 건 전혀 모르던 엄마에게 내가 억지로 가르쳐드린 것이었다. 팔로워라고는 친척 7명이 전부인 비공개 계정. 가장 최근 게시물은 3시간 전에 올라와 있었다. 사진 한 장, 반지하 창문을 찍은 것이었다.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좁은 창문 틈으로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 바쁘게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발. 사진 밑에는 딱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오늘 날씨. 나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엄마는 올해 58이다. 고등학교 때 아빠가 빚더미만 남기고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공장 라인 작업. 엄마의 무릎과 허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지만 내게는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엄마가 사는 그 반지하 방은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의 서울 하늘 아래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방이었다. 여름이면 벽지에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나고 겨울이면 우풍이 심해 이불을 3겹씩 덮어야 하는 곳. 내가 갈 때마다 엄마는 살만해, 익숙해져서 괜찮아 라고 웃었다. 하지만 엄마 딸은 한 달에 250만 원을 버는데 손에 쥐는 건 고작 30만 원이에요. 엄마 딸은 전세 5억짜리 번듯한 아파트에 사는데
엄마 방 하나 옮겨드릴 능력이 없어요. 엄마 딸은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4,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도 벌벌 떨어요. 강 대리님. 강수정 대리님. 무슨 일 있어요? 박은채 대리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아, 아니에요. 그냥 하품하다가 눈물이 나네요. 토요일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얼굴이 보였다. 미용실에 다녀오셨는지 머리는 한껏 부풀려져 있었고 어깨에는 버버리 특유의 체크 무늬가 선명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린 뒤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혀 구두를 정리하고 실내화를 내드렸다. 그녀는 거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바닥은 뭐 그럭저럭 깨끗하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손에 땀을 쥐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언제나 불시 검문 같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 같았다. 소파 쿠션 각도가 맞는지, TV 장식장에 먼지는 없는지, 베란다 화분 잎이 시들지는 않았는지. 그녀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 심장이 쫄깃해졌다. 수정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게 깔렸다.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니? 나는 쭈뼛거리며 다가갔다. 냉장고 안은 처참했다. 김치통 하나, 계란 몇 알, 먹다 남은 배추 반 포기, 반찬통 2개. 지난주 마트에서 삼겹살 조금이랑 깻잎만 샀는데도 10만 원이 훌쩍 넘었다. 내 용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 아, 그게 요즘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월요일에 장을 좀 볼까 하고. 월요일,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눈빛이 서늘했다. 그럼 주말에 내 아들은 뭘 먹으라는 거니? 성준이 요즘 얼굴 반쪽된 거 안 보여? 피부 푸석푸석한 것 좀 봐라. 성준 씨는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기 이야기인데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미리 신경 썼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안방으로 직행했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뒤를 따랐다. 그녀는 내 화장대 서랍을 거침없이 열더니 화장품들을 뒤적거렸다. 마트에서 산일 더하기 1 클렌징 폼, 3년째 쓰고 있는 스킨, 다 써서 튜브를 쥐어짜야 나오는 저렴한 수분 크림. 쯧쯧, 죄다 이런 싸구려뿐이구나. 시어머니가 수분 크림을 집어들더니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수정아, 여자가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야. 너 성준이가 밖에서 인기 없는 줄 알지? 요즘 젊고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러가며 울음을 참았다. 네, 명심할게요, 어머니. 집안을 한 바퀴 다 휘젓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제야 성준 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알랑거리며 다가왔다. 엄마, 목 안 말라. 뭐 좀 마실래? 내가 얼른 나섰다. 제가 차 내올게요. 됐다.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그냥 잠깐 들른 거야? 수정아, 다음 달에 너희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호텔 뷔페 예약하려고 하는데 너희 부조금은 준비됐니? 나는 잠시 멍해졌다. 부조금이요? 매년 내가 챙겼잖니? 올해는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 적어도 50만 원은 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 50만 원. 내 한 달 용돈은 30만 원인데. 저 어머니, 제가 이번 달은 여유가 좀 없어서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여유가 없어? 너 월급이 250이라며?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혹시 또 친정에 몰래 돈 붙인 거 아니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제 월급 250만 원 중에 220만 원이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차마 뱉을 수 없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경제권은 어른이 쥐고 있어야 돈이 모인다라며 성준 씨를 구워 삶았다. 성준 씨는 효자 노릇한답시고 덜컥 자동이체를 설정해버렸고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우리 잘 되라고 모아주시는 거겠지 하고 바보같이 믿었다. 그렇게 5년. 나는 젖소처럼 매달 꼬박꼬박 220만 원을 짜내어 바치고 정작 나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그날 저녁 성준 씨는 대학 동창이 서울에 왔다며 강남으로 고기를 먹으러 나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켜지지도 않은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다. 성준 씨의 뱅킹 앱 비밀번호. 그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식탁 위에 두고 간 그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은행 앱을 켰다. 비밀번호 89만 423. 그의 생일. 한 번에 로그인이 되었다. 계좌 잔액 870만 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0의 개수를 다시 세어보았다. 870만 원이 맞았다. 거래 내역을 열었다. 매달 15일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박성준,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계좌에 50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다. 50만 원, 그의 순수 용돈만 50만 원이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화려한 소비 내역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리니지엠 아이템 결제 18만 원, 강남 5 라운지바 15만 원, 스크린 골프장 8만 원. 그는 게임 아이템 하나 사는데 18만 원을 썼다. 술 마시는데 하룻밤에 15만 원을 긁었다. 그런데 나는 지난달 너무 더워서 4,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신 걸 카드 내역 문자로 보고받은 시어머니는 전화로 1시간을 훈계했었다. 수정아, 넌 살림하는 애가 왜 그렇게 해프니? 커피는 집에서 카누타 마시면 되지. 밖에서 사 먹는 건 다 설탕물이고 돈 낭비야. 그때 나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라고 빌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등신이었다. 태블릿을 덮고 캄캄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시바견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 옆을 총총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결혼 전 한강 둔치에서 내 손을 잡고 걷던 성준 씨가 떠올랐다. 수정아, 나만 믿어.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해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엄마의 반지하 방창가에 엎드려 있었다. 좁은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목이 휙휙 지나갔다. 하이힐, 낡은 운동화, 반짝이는 구두 나는 창문을 두드리며 엄마, 엄마 하고 불렀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유리창은 점점 두꺼워졌고 나는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을 떴을 땐 아직 새벽이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성준 씨가 내 옆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인 역한 악취가 났다. 그는 술기운에 얼굴이 붉은해져 있었지만 표정만은 세상 근심 없이 편안해 보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남자를, 박성준이라는 인간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적이 있었을까? 수요일이었다. 오후 3시. 한창 팀 회의 중인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다. 슬쩍 화면을 보니 외삼촌이었다. 외삼촌은 평소에 내 근무 시간에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이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외삼촌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수정아, 큰일 났다. 내 엄마가 다쳤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외삼촌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반지하 계단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셨는데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고관절 골절이라는데 수술해야 한단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우문거리는 이명 소리가 들렸다. 삼촌,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이다. 수정아, 근데 당장 수술 보증금이랑 입원 수속비로 2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데 내가 지금 융통할 돈이 없어서. 전화를 끄는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200만 원.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행 앱을 켰다. 잔액 조회. 일금 10만 원 정 10만 원. 10만 원이 내가 가진 돈은 고작 10만 원이었다. 화장실 벽에 기대어 헐떡이며 생각했다. 누구한테 빌리지? 박은채 대리? 지난달에 전세 재계약금 때문에 대출 알아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른 동료들.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 성준 씨. 그 사람 계좌에 870만 원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 근무 중이라 전화를 안 받을 게 뻔했고 받는다고 해도 엄마한테 먼저 여쭤봐 라고 할 인간이었다. 시어머니.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길게 갔다. 수정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카페인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 수정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모임 중인데. 어머니,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계단에서 구르셔서 많이 다치셨어요. 고관절 골절이라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보증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혹시 융통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수정아, 우리 집이 무슨 자선단체니? 사돈댁 다친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 심장을 누군가 맨손으로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요. 돈이 없어? 너 매달 용돈 받잖아.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빈손이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아껴 쓰라고 일렀거늘 너는 어쩜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니? 어머니. 제 월급 다 어머니한테 가잖아요. 참다 못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매달 220만 원씩 꼬박꼬박 자동이체 되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수학이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했다. 그건 너희 집 살 때 보태려고 내가 대신 모아주는 돈이지 내 쌈짓돈이 아니잖니. 수정아, 넌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손부터 벌리더라. 내가 너희 돈 관리해주느라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아니? 관리라뇨 어머니, 제발 200만 원만요. 엄마 수술해야 해요. 됐다. 나 지금 바쁘다. 정급하면 은행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보렴. 끊는다.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나는 화장실 칸 안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너희를 위해 모아둔다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돈은 시어머니의 버버리 코트가 되었고 백화점 VIP 실적을 채우는 화장품이 되었고 친구들과 떠난 제주도 골프 여행 경비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엄마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딸이라는 여는 수술비 200만 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사실만이 뼈저리게 아팠다. 나는 조퇴를 하고 회사 근처 은행으로 달려갔다. 대출 창구 직원은 뿔테 안경을 쓴 앳된 여자였다. 그녀는 내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고객님 신용으로는 소액 신용대출만 가능하세요. 300만 원까지 승인 나는데 금리가 좀 높습니다. 연 15.5%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연 15.5%. 사채나 다름없는 고금리였다. 1년 이자만 계산해도 거의 50만 원 돈이었다. 네, 해주세요. 당장 필요해요. 직원이 내민 서류 뭉치에 서명을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가 지렁이처럼 기어갔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손을 많이 떠시는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한 손으로 펜을 쥔 손목을 꽉 붙잡고 서명을 이어갔다. 마지막 장에 서명할 때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툭 떨어져 잉크가 검게 번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허둥지둥 소매로 종이를 닦으려 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직원이 서랍에서 조용히 티슈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밀어주었다. 나는 티슈를 받아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닦았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창피함 같은 건 느낄 겨를도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마자 거실에서 요란한 게임 효과음과 성준 씨의 고함이 들려왔다. 야, 거기서 힐을 줘야지. 아, 진짜 더럽게 못하네. 나는 신발을 벗고 좀비처럼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성준 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은 맥주 캔 2개와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박스가 놓여 있었다. 강남 하플 5 치킨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배달비 포함 28,000원. 그는 내가 들어왔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물었다. 왔어. 저녁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를. 내가 5년 동안 여보라고 부르며 받들어 모신 이 남자를. 나는 오늘 엄마 수술비가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며 은행 창구에서 울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28,000원짜리 치킨을 뜯으며 게임을 하고 나에게 밥 타령을 하고 있다. 장모님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 알아서 먹어. 은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제야 성준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미간을 찌푸리며 밥 안 했어? 나 오늘 조퇴했어? 왜? 어디 아파? 엄마가 다쳐서 수술하셨어.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아 그래. 그는 다시 시선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돌렸다. 많이 다치셨어. 수술은 잘 끝났어. 그럼 됐네. 그리고 그는 다시 화면을 향해 소리쳤다. 아, 좀. 오른쪽으로 가라고, 멍청아.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하하.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왜 이따위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 서울대병원 병실은 적막했다. 마취에서 덜 깬 엄마의 얼굴은 창백한 종이장 같았다. 나는 침대 옆간이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이 손으로 나를 키웠다. 식당 불판을 닦고 남의 집변기를 닦으며 번 돈으로 나를 대학까지 보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수정아. 엄마, 나 여기 있어. 나는 엄마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다. 어디 아픈 데 없어? 엄마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수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집 전세금 준다는 말에 혹해서 너를 그 집에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덤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다. 엄마가 못나서 내 새끼 고생만 시키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너 올 때마다 살 빠져 있는 거, 눈 밑이 퀭한 거, 옷도 몇 년째 똑같은 거 엄마가 모를 줄 아니? 엄마가 내 손을 힘없이 꽉 쥐었다.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베개로 흘러내렸다. 수정아, 힘들면 그만해. 이혼해도 돼. 엄마 때문에 참지 마. 엄마는 평생 반지하 살아도 괜찮아. 내 딸 말라 죽는 꼴은 더 못 보겠다. 나는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성준 씨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엄마 수술 잘 끝났고 회복 중이야. 1분이 사라졌다. 읽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분, 10분, 30분. 화면은 그대로였다. 일시.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 병원에서 이틀 밤을 새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거실에는 삼계탕 냄새가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성준 씨가 앉아 닭다리를 뜯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 뚝배기와 고급 한정식집 로고가 박힌 반찬통들이 늘어놓아져 있었다. 수정이 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와서 밥 먹어라. 우리 성준이 몸보신 좀 시키려고 내가 사왔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성준 씨 그릇에 국물을 떠주며 말했다. 성준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니? 집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수정이 너는 친정일이라고 며칠씩 집 비우면 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성준 씨가 닭뼈를 발라내며 거들었다. 엄마, 장모님 수술하셨다잖아. 며칠은 좀 봐줘.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다. 수술. 무슨 수술인데 그렇게 유난이니? 고관절 골절이요. 왜? 내가 짧게 대답했다. 저런, 쯧쯧. 노인네 뼈 부러지면 오래 가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혹시 수술비 때문에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은 마라. 사돈댁일은 사돈댁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박씨 집안 돈 들어가는 건 용납 못한다. 나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무나 당당해서 기가 찰 지경이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나는 차갑게 말했다.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냈으니까요. 뭐? 대출?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다. 내가 제정신이니? 빚을 냈다고? 너 우리한테 갚아야 할 돈도 있으면서 빚을 더 늘려? 나는 헛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 그 5억 전세금 중에 3억이 제 돈이었다는 거 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리고 어머니, 매달 제가 보내드리는 220만 원 그거 저희 집 살 돈으로 모아주신다고 하셨죠. 그 돈 지금 어디 있나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성준 씨가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너 지금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내가 너희 돈 떼먹을까 봐 그래? 은혜도 모르는 년 같으니라고. 은혜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성준 씨, 당신 한 달 용돈 50만 원이지? 거기에 게임 현질하고 술값 쓰느라 카드값 100만 원 넘게 나오지? 나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사는 거 알기는 해. 성준 씨의 얼굴이 벌개졌다. 야, 너 내 폰 뒤졌냐? 그래, 봤어. 우연히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결혼한 5년 동안 나는 내 월급 전부 시어머니한테 보냈어. 김밥 꼬다리 먹어가며 2,000원짜리 도시락 통 쓰면서. 당신이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너 당장 이혼해. 우리 성준이가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애도 못 낳고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게다가 병든 호러미까지 달고 있는 너를 누가 걷어줄 줄 알아? 나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내가 잘못했나 자책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이 사람들이 가엾고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성준 씨가 원하면 이혼해 드릴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고 성준 씨는 엄마를 모셔다 드린다며 따라 나가서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은행 앱을 실행했다. 자동이체 설정 메뉴.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받는 분 박순자. 이체일 매월 15일. 금액 220만 원.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팝업 창이 떴다. 이 자동이체 설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리고 새로운 자동이체를 등록했다. 받는 분 강선희.
나의 엄마. 이채일, 매월 15일. 금액 220만 원.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다. 가슴속에서 쿵, 쿵 하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달 15일. 월급이 들어온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했고, 점심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오후 3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뒤집어 놓았다. 2분 뒤, 다시 진동. 또 시어머니였다. 나는 무음으로 바꿨다. 5분 뒤, 카카오톡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새 메시지 알림을 띄웠다. 수정아, 이번 달 돈이 왜 아직 안 들어오니? 혹시 은행 전산에 문제라도 생긴 거냐? 나는 그 메시지를 내려다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비죽 올렸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답장을 보낸 뒤 나는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돌려버렸다. 오후 6시 칼퇴근 시간. 회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쌓이고 곧이어 성준 씨의 전화도 빗발쳤다. 나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수정아. 너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 이번 달 돈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아직도 내 통장에 입금이 안 돼? 어머니.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이번 달 돈은요, 제 친정 엄마한테 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하나, 둘, 셋. 곧이어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 제 월급 저희 엄마한테 보냈다고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앞으로도 매달 그럴 거고요. 너 미쳤니? 돌았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막을 찔러 휴대전화를 귀에서 살짝 떼어야 했다. 그건 우리 돈이야. 내가 감히 무슨 권리로? 그건 제 월급이에요. 내가 말을 끊었다. 제 노동의 대가라고요. 어디에 쓸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끊겠습니다. 나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다. 정말로 웃고 있었다. 커피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갈색 액체와 얼음을 내려다보았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다. 성준 씨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 거칠게 신발을 벗는 소리, 그리고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얘야, 강수정. 그가 내 앞에 섰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핏대가 서 있었다. 너 미쳤어.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엄마가 오후 내내 울고불고 난리 났어. 대체 무슨 짓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빤히 쳐다봤다. 내 월급 우리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말했다. 문제 있어? 문제. 그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 엄마 생활비는 어쩌라고? 그 돈만 보고 계시는데?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말했다. 니네 엄마 돈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성준 씨가 손을 치켜들었다가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너 요즘 진짜 갈수록 가관이다. 엄마 말이 맞아. 아주 머리가 다 컸어. 니네 엄마는 내가 먹여 살려 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 한 달 용돈 50만 원 받잖아. 그거 아껴서 반만 드려도 되겠네? 성준 씨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어쨌든 앞으로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니네 엄마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성준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그가 으르렁거리듯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강수정, 다시 말해봐. 나는 그를 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그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다.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남편을 존중해야 집안 꼴이 선다며 주입식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기로 했다. 니네 엄마, 내가 알아서 모시라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가장 동등한 어조로. 2번 말 안 한다. 성준 씨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가 내게 달려들었다. 휴대전화 내놔. 그가 내 손목을 비틀어 잡았다. 당장 설정 다시 바꿔. 이거 놔.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에서 밀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말았다. 비밀번호. 그가 소리쳤다. 빨리 불어. 싫어. 성준 씨가 나를 세게 밀쳤다. 중심을 잃은 나는 뒤로 넘어지며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등을 찍고 그대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이마에서 쨍한 통증이 느껴졌다. 바닥에 누운 채 이마를 만져보니 손가락에 붉은 피가 묻어나왔다. 너 괜찮아? 당황한 성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부러 그런 건 아냐. 내가 중심을 못 잡아서.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다. 기묘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다. 아프지 않았다. 정말로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아마도 마음에 굳은 살이 박여서 고통조차 무뎌진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파 위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아까 그가 밀칠 때 놓친 것이었다. 카메라 앱을 켜고 내 얼굴을 찍었다. 이마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눈썹을 타고 내려와 얼굴 반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성준 씨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진은 왜 찍어?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기혼 여성 돕기 모임이라는 단톡방에 들어갔다. 지난주 엄마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알게 된 환자 보호자가 초대해준 방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다. 나는 방금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언니들, 저 좀 도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채팅방이 폭발했다. 세상에,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당장 응급실 가서 진단서부터 끊으세요. 증거 남겨야 해요. 자매님, 주소 찍어주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화면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밤새 거실에서 담배만 피우던 성준 씨가 현관을 가로막았다. 수정아, 제발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풀자. 비켜, 나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 어디 가려고? 갈 데도 없잖아. 그 좁아터진 반지하러 가게? 제발 돌아와. 응. 비키라고 했어?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찍은 사진을 그에게 들이밀었다. 안 비키면 이거 너희 회사 단톡방에 올릴 거야. 성준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나가는 엘리트. 그 허울 좋은 껍데기가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진 한 장이면 그의 사회적 생명은 끝이었다. 그가 슬그머니 문틀을 잡은 손을 풀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집을 빠져나왔다. 엄마의 반지하 방은 정말 좁았다. 6평 남짓한 공간.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부엌경 거실이고 한쪽 벽에 싱글 침대 하나와 행거가 놓여 있었다. 유일한 창문은 너무 작아서 밖을 보면 행인들의 발목만 보였다. 하지만 엄마 옆에 누워 그 작은 창문을 바라보는데 5억짜리 전세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수정아, 휠체어에 앉은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또 울었다. 엄마가 못나서 널 이런 곳으로 다시 오게 했군. 엄마, 나 여기 살래. 나는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집이야. 단톡방 언니들의 도움은 실질적이었다. 서울 변호사 언니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이혼 전문 공익법률 사무소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며칠 동안 정리한 자료들, 은행 이체 내역, 폭행당한 사진,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들고 상담을 받았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다. 무태안경 너머로 서류를 검토하던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나요? 전세 보증금 5억 중 3억 원이 제 결혼 전 적금이에요. 증빙 자료는요? 있습니다. 결혼 전 급여 명세서,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전세 계약 당시 이체 내역까지 다 보관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에 언뜻 감탄이 스쳤다. 강수정 씨, 정말 잘하셨어요. 보통은 이런 것까지 챙겨두지 않거든요. 그건 내가 그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슬픈 일이었다. 결혼할 때 나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으려 했지만 무의식 한구석에서는 언제 닥칠지 모를 파국을 대비해 돈에 관한 증거들을 악착같이 모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과 남편의 재산 상태 등을 꼼꼼히 물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 혹시 본인 명의로 된 다른 금융상품이나 대출이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만들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카드 발급 내역을 뽑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며느리 신분증으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오후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다. 조회 결과를 받아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하나 있었다. 발급일은 3년 전. 사용 금액 8천만 원. 최근 사용 내역 2주 전. 백화점 명품관 보석 코너 1,200만 원 일시불. 나는 그런 카드를 만든 적이 없었다. 고객님, 이 카드 정말 본인이 신청하신 거 아닌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다.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전 신용카드 같은 거 안 써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직원이 발급 당시 신청서 스캔본을 모니터에 띄워주었다. 서명란에 적힌 이름. 내 필체가 아니었다. 주소지는 시어머니 댁이었고 연락처도 시어머니 휴대전화 번호였다. 8천만 원. 법적으로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었다. 은행을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에 몸을 웅크리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는 은행 앞에 멍하니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채 서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성준 씨의 카톡이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고칠게. 엄마도 이제 돈 관리 안 하신대. 제발 돌아와 줘. 나 너 없으면 안 돼. 메시지가 올 때마다 숫자 1이 생겼다 사라졌다. 나는 화면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메시지 옆에 숫자 1 나는 그걸 읽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절대 열어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주말 오전 엄마의 재활 운동을 돕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본 나는 숨을 멈췄다. 시어머니와 성준 씨였다. 시어머니는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성준 씨는 그 옆에서 쭈뼛거리고 있었다. 강수정,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얇은 철문을 뚫고 들어왔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안 열어요. 뭐라고? 할 말 있으시면 문 밖에서 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우리 집에서 해준 전셋집에 살면서 감히 내 아들 돈을 들고 튀어? 쥐새끼처럼 이런 구석에 숨으면 모를 줄 알았니? 당장 나와. 반지하 복도는 울림통 같아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다. 윗집,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다. 어머, 오호실 아가씨네 무슨 일이야?
시댁 식구들인가 봐. 말하는 것 좀 봐. 세상에.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엄마를 내가 제지했다.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나오자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기어 나오는구나. 그래, 어디 말 좀 해보자.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였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휴대전화 렌즈를 시어머니 얼굴에 들이댔다.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당장 꺼. 못 끄겠는데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까 전셋집 얘기하셨죠? 그 5억 중에 3억이 제 돈인 건 언제 갚으실 건데요? 시어머니가 입을 뻐끔거렸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 명의로 3년 전에 신용카드 만드셨죠? 그거 8천만 원 긁으셨던데. 신청서에 주소랑 전화번호 전부 어머니 거던데요? 그것도 해명해 보시죠. 복도에 나와 있던 이웃들이 술렁거렸다. 8천만 원. 세상에. 며느리 몰래 카드를 만들었대? 그거 범죄 아니야? 사람 것만 봐선 모른다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성준 씨는 울상을 지으며 내 소매를 잡으려 했다. 수정아 제발 이러지 마. 남들이 보잖아. 창피하게. 창피해. 나는 헛웃음을 쳤다. 박성준, 그래. 쪽팔린 줄은 아나 보네. 내가 그 카드 내역 다 뽑아봤어. 보석상, 명품 가방, 고급 한정식, 제주도 5성급 호텔린에 엄마가 내 신분증 도용해서 8천만 원어치 호의호식하는 동안 너는 뭐 했니? 성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진짜야?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다. 아니, 그게 내가 다 너희 위해서 비상금 모으려고. 비상금이요. 내가 비웃었다. 명품 백 사는 게 비상금이에요? 호텔 가서 골프 치는 게 비상금이에요? 내역서 보여드려요? 인연이 진짜. 시어머니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소리쳤다. 강수정, 너 각오해. 소송 걸면 성준이랑 이혼시키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이혼, 내가 말했다. 바라던 바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성준 씨에게 던졌다. 내 변호사 연락처야. 앞으로 할 말 있으면 거기로 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전포고를 했다. 내 돈 3억, 5년 동안 뜯어간 월급 1억 3천, 그리고 명예 도용 카드가 8천만 원. 법정에서 뵙죠. 법원 조정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성준 씨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지만 꽤 비싸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냈다. 원고 강수정 씨 조정위원인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세 보증금 중 제 특유 재산인 3억 원의 반환. 둘째, 혼인 기간 5년 동안 피고에 모친 박순자에게 송금된 제 급여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의 반환. 셋째, 제 명의를 도용해 발급된 신용카드의 채무 8천만 원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합니다. 조정위원이 증거 자료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네, 내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결혼 전 급여 내역, 예금 증명서, 그리고 5년치 자동이체 내역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신청서의 필적 감정 결과와 당시 박순자 씨의 기지국 위치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다. 3주 전 피고 박성준 씨가 원고를 폭행하여 발생한 상해 사진과 진단서입니다. 조정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성준 씨 측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성준 씨에게 귓속말을 했다. 성준 씨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성준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았다.
수정아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때린 건 정말 실수였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카드 만든 건 나도 진짜 몰랐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빨래하고 밥 차려주고 내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내조했던 남자. 내가 희생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믿었던 남자. 하지만 5년. 그 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성준 씨의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우리 엄마 수술하던 날 내가 병원에 한 번이라도 와줬다면? 그날 밤 내가 게임기를 내려놓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줬다면? 아니, 설거지 한 번이라도 도와줬다면 내가 흔들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안 그랬어. 단 한 번도. 조정은 결렬되었다. 시어머니 측은 카드 사용이 며느리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가족 공용 자금 운용시라고 우겼고, 성준 씨는 가정폭력을 부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으로 가시죠. 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판결 선고일. 서울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나는 두 손을 꽉 모으고 있었다. 내 변호사는 유능했다. 5년의 착취를 낱낱이 고발했다. 통장 내역, 카드 영수증, 녹취록 모든 증거가 시어머니와 성준 씨를 겨누는 칼날이 되었다. 주문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박성준과 원고 강수정은 이혼한다. 피고 박성준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성준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해당 신용카드 채무 8천만 원은 피고의 모 박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탕, 탕, 탕. 법망치가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법원을 나오자 비가 그쳐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 젖은 땅을 비췄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기혼 여성 돕기 모임 언니들의 메시지였다. 수정씨, 고생했어요. 진짜 멋지다. 축하해요. 이제 꽃길만 걸어요. 눈물 난다. 진짜 드디어 해방이네요.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뒤를 돌아 법원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안녕, 강수정의 잃어버린 5년. 안녕, 그림자처럼 살았던 나. 나는 법원 앞 카페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메뉴판을 보았다. 핸드드립 커피 한 잔 주세요. 케냐 AA로요. 10,000원입니다. 나는 지갑에서 내 명의로 된 새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10,000원짜리 커피.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떨지 않고 죄책감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 쓴 돈이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 도착한 날, 나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다. 변호사가 보내준 스캔 파일을 열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휴대전화를 켤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문장.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다. 전세금 반환분과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합쳐 내 손에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나는 그 돈을 들고 엄마와 함께 부동산을 돌았다. 우리가 살던 그 동네, 같은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 나온 전세 매물을 계약했다. 엄마, 여기 어때? 내가 물었다. 보증금 3억 2천, 방 2개, 거실 넓고, 무엇보다. 나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채광이 끝내주잖아. 휠체어에 앉은 엄마가 눈부신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엄마의 주름진 얼굴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수정아, 엄마가 울먹였다. 엄마는 이런 집 과분해. 엄마, 과분한 게 어딨어. 나는 엄마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잡았다.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누릴 때 됐지? 우리 이제 매일매일 햇빛 받고 살자. 곰팡이 냄새 말고 햇볕 냄새 맡으면서. 이사하는 날은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를 나르는 동안 나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정수리가 보였다. 발목이 아니라 정수리. 저 멀리 서울의 빌딩 숲과 파란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휠체어를 밀고 내 옆으로 왔다. 수정아, 엄마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평생의 땅 위에서 사는 건 처음이다. 엄마,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매일매일이 맑음일 거야. 반년 후.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켰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박성준의 계정이었다. 차단한 줄 알았는데 풀려 있었나 보다. 사진 속 장소는 좁고 어두운 월세방이었다. 누렇게 뜬 벽지, 짐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방구석. 성준 씨는 늘어진 티셔츠 바람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성준 씨는 살이 많이 빠져 퀭해 보였고 예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게시물 내용, 다시 시작. 힘내자. 댓글창은 난장판이었다. 예전에 외제차 자랑하던 분 맞나요? 꼴이 왜 이래요? 이 사람 회사 잘렸다며? 가정폭력에 사기쳤다고 소문짝 퍼졌던데. 엄마 빚 갚느라 신불자 됐다던데 사실인가요? 인과응보네. 나는 댓글들을 무표정하게 읽어내려갔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그리고 무엇보다 무관심이 더 컸다. 나는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다. 다시는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기를. 1년이 지났다. 나는 대리로 승진했다. 우리 부서 최연소 대리였다. 승진 축하 회식 자리, 우리는 맛있는 삼겹살집에 갔다. 소주 2잔에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아진 내게 은채 과장님이 잔을 부딪혔다. 강 대리, 축하해. 너 진짜 1년 사이에 사람이 달라졌어. 네. 제가요. 응, 예전엔 항상 주눅 들어 있었잖아. 투명 인간처럼. 근데 지금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나는 씩 웃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요. 퇴근하고 집에 가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엄마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식탁 위에는 순두부찌개, 호박전, 잡채, 나물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다. 엄마,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우리 딸 승진했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웃으며 나를 반겼다. 얼른 씻고 와, 이 찌개 식는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저녁 노을이 집안을 따스하게 감쌌다. 엄마, 내가 말했다. 나 이제 대리야? 엄마가 숟가락을 멈추고 나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장하다. 우리 딸 엄마는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에이, 울지 마. 좋은 날 왜 울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웠다. 엄마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흥얼거리는 옛날 노래 소리도. 잠시 후 엄마가 깎은 사과 접시를 들고 왔다. 자, 후식 먹어라. 사과가 꿀이야. 나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 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고. 5억짜리 아파트도, 남편의 번듯한 직함도, 시댁의 허세도 아니었다. 그저 햇볕 잘 드는 집, 건강한 엄마, 나를 인정해주는 직장, 그리고 퇴근 후 편안하게 먹는 사과 한 조각. 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거면 충분했다. 진짜 달다. 내가 웃으며 말하자 엄마도 따라 웃었다. 거실 가득 평온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다.